자, 여기부터 볼게요. 화학 반응식. 앞에 그 OX 문제하고 뭐 기출문제 풀이는 나중에 내가 따로 찍어서 인강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화학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잘하는 친구가 없지. 잘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그 밑에 PPT 밑에마다 있어요. 그게 한 페이지에 PPT 2페이지씩 있는 거야. 오케이, 가봅시다. 인강 좀 보면서 복습 좀 해. 했어? 안 했지? 니네 저번에 수업 들었던 애들 마지막 기출문제 풀 수 있어 다시? 없죠? 예. 마지막이 문제가 아니야? 넌 다 보지 않았냐? 1강부터 3강까지? 아직도 헷갈려? 계속 복습하십시오. 이게 1단원이 되게 별게 아니거든? 별게 아니야. 뭐 식으로 보면은 W를 MW로 나누면은 N이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이거 그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은, 화학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까놓고 보면은 피자 8조각을 2명이 먹는다. 그럼 한 명당 몇 조각 먹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화학이. 한 명당 4조각이잖아. 이거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고. 왜? 문자가 무서워서 그래. 문자가 무서워서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은 이거다 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복습을 합시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마더통 풀어온 사람 있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 24번까지? 어렵디? 풀리긴 풀리지? 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능 문제로 합니다. 결국에 니네 변별을 하는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그걸 끌고 올 거야. 뭐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고2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신 할 때 완자, 뭐 프린트 이 정도로만 하면은 절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능 문제 출제됩니다. 그쵸, 고3들? 해봤지? 자, 화학 반응식부터 봅시다. 화학 반응식. 그거 어딨냐? 빈 포인터? 화학 반응식. 일단 첫 번째,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을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물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H와 O가 H2O, 물 분자로 재조합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두 번째, 가장 복잡한 화학종의 개수를 1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H2, O2, H2O 이렇게 세 가지의 화학종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복잡해 보이지 않냐고. H2O가. 그쵸? H2O, 수소 원자 몇 개 있죠? 2개.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그러면 반응물 쪽에서도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수소 원자 2개가 있으려면 H2는 분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 2개가 있는 거죠. 예. 자, 산소 원자 몇 개 있냐면은 하나 있는 거야. H2O가 하나가 있으니까 산소 원자도 하나가 있는 거다. 그럼 O2 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 2분의 1개가 있으면 되죠. 그럼 산소 원자 하나인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번까지 한 거냐면 3번까지 한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 개수를 조정한다. 자, 4번은 지금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6번이에요. 6번. 개수를 간단한 정수비가 되도록 조절하고 1은 생략한다.
이거 2분의 1 분수죠. 정수비로 만들어 줍시다. 다 곱하기 2씩 해주면 돼요. 2H2와 O2가 반응을 해서 2H2O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수소는 기체예요. 기체. 산소도 기체예요. 기체 두 가지가 만났어.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온도를 가정을 해봅시다. 온도는 25도씨예요. 상온 25도씨. 그럼 물이 25도씨에서 혹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액체로 존재하죠. 액체.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물은 액체인 거야, 액체. 요거 표시를 할 건데 H2 기체죠. 그래서 가스다 해가지고 G로 표시를 합니다. 소괄호 안에 G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O2도 기체니까 G로 표시를 하고, H2O는 액체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리퀴드죠. 그래서 이거는 L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참고로 만약에 이 방정식이 0도씨에서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0도씨에서 물은 고체 상태죠. 얼음이잖아. 얼음. 그럼 이때는 고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상태를 고체다 해서 솔리드 S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약속.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좀 더 봅시다. 에테인의 연소 반응이래요. 참고로 연소 반응은 뭐냐면 불에 타는 반응이죠. 불에 타는 반응이 연소 반응인 거예요. 근데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O2와 산소와 반응하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인 거예요. 아시겠죠? 산소 없으면 불에 못 타죠. 산소가 있어야 연소 반응이 일어나더라. 즉 산소와 반응하더라. 그런 건데, 지금 있는 반응식이 뭐냐면 첫 번째 반응식 에테인의 연소 반응이래요. 즉 에테인은 C2H6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얘와 O2를 반응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때 각각 봐야 돼. 탄소가 O2와 반응하는 게 또 연소 반응인 거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가 O2와 반응하는 게 또 연소 반응인 거야. 탄소의 연소 반응 생성물은 뭡니까? 하면은 CO2예요. 이산화탄소. 탄소의 연소 반응 생성물이었고, 수소의 연소 반응 생성물은 H2O예요. 그렇기 때문에 C2H6, 에테인의 연소 반응 생성물은 CO2와 H2O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화학종을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한 거죠. 어떤 게 나온다, 어떤 게 반응한다, 그것만 표시를 한 거고, 이걸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지, 개수. 자, 첫 번째로 가장 복잡한 애를 개수 1로 설정을 한다. C2H6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1로 설정을 합니다. 탄소 원자 2개가 있다. 탄소 원자 2개가 있으면 생성물 쪽에서 탄소 원자 2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ECO2. 수소 원자 6개가 있다. 수소 원자 6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 하나당 수소 2개짜리인 H2O가 몇 개가 있어야겠냐고. 3개. 이 분자가 3개가 있으면은 3 곱하기 2에서 수소가 총 6개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이 수소 6개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으니까. 어색하지? 할만해? 아직까지 괜찮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산소죠, 산소. 산소 여기 몇 개 있냐면은 O2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여기에 4개 있고, H2O에 산소가 3개가 있는 거죠. 2개 더하면은 7개. 산소가 7개더라. 그럼 반응물 쪽에서도 산소가 7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O2 분자가 몇 개가 있어야 산소 원자가 7개가 나오냐면은 분자는 2분의 7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 원자가 7개가 나오더라. 자, 이제 정수화 시켜주면 되는 거죠. 정수화. 2개, 7개, 4개, 6개. 2대 7대 4대 6으로 반응하는 반응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아직까지는 너무 쉬워요. 자, 철의 재련이래요. 철의 재련. 두 번째 반응식은 Fe2O3. 이거 뭐냐면요, 산화철이라고 불리는 거거든. 통합과학에서도 봤어요. 산화철, 녹슨철이에요. 녹슨철. 얘하고
뭐가 반응하냐 하면은 CO가 반응을 한대. CO가 반응을 해서 나오는 생성물은 Fe와 CO2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게 Fe2O3죠. 이게 복잡해 보여요. 주여가 그럼 철 몇 개냐? 2개요. EFE. 그럼 생성물에서 철 2개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3개가 있거든. 그러면 산소 3개가 있는데 그 산소 3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CO2를 2분의 3이라고 써도 되니 혹시? 안 되지. 왜? 얘 때문에. 얘도 산소가 있잖아. 얘 분자가 몇 개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얘 분자가 몇 개다라고 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X라고 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탄소가 X개인 거잖아. 그러면 탄소 다른 데도 있니? 없지? 그럼 얘가 X개잖아? 얘도 X개가 되는 거예요. 왜? 탄소가 여기에밖에 없거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했냐면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Fe를 한번 썼고요. Fe를 한번 썼고 탄소를 한번 쓴 거예요. 탄소에다 X를 한번 줬잖아 지금. 남은 애가 누가 있냐면 산소예요. 마무리를 산소로 해준다라는 거지. 산소를 봤을 때 반응물 쪽에서는 일단 여기에 3개. 이 분자가 하나니까 산소 3개죠.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X개가 있네요. 그러면 반응물 쪽에서 X 플러스 3이라는 산소의 개수가 있는 거야. 생성물 쪽에서는요. 여기엔 산소가 없고 이쪽에는 산소 2개짜리가 X개가 있으니 생성물 쪽에서는 2X개의 산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산소가 같다. 이게 같다. 그럼 X가 3인 거죠. X가 3이다. 그러면 Fe2O3와 3CO가 반응을 해서 EFE와 3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아까 탄소가 연소 반응을 할 때 CO2가 나온다고 했다. 근데 사실 뭐도 나오냐면요. CO도 나와요. 일산화탄소. 산소가 2개가 붙을 때는 이산화탄소고요. 산소가 하나 붙어 있을 때는 일산화탄소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화재 장소에서 나와요. 화재 장소에서. 안녕. 화재 장소에서 나오더라고. 왜? 불완전 연소해서요. 왜 불완전 연소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요. 산소가 부족한 거야. 결국에 탄소는요. 연소 반응을 한다면은 끝까지 돼가지고 CO2가 되고 싶어요. CO2가 되고 싶은데 이게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CO가 되는 느낌이야. 그럼 이 CO는 뭐냐면은 나한테 산소가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CO2가 되고 싶어 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Fe2O3랑 CO랑 만나게 된 거예요. CO 입장에서 보기엔 이 산소 3개 있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CO가 산소 하나만 더 있으면은 산소 하나하고만 반응하면은 CO2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산소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CO가 몇 개가 들러붙냐면은 3개가 들러붙는 거예요. 3개가 들러붙어서 CO2 3개가 돼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Fe2O3와 3CO가 반응을 해서 3CO2가 만들어낸다. Fe는 그냥 2개라고 꽂아주시면 되고.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은 CO가 자주 출몰해서 그래요. Fe2O3만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다른 금속 산화물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금속 산화물. 뭐 철만 하더라도 FeO 이런 애도 있단 말이야. 산소가 하나 붙은 철. 그럼 이런 애하고 CO가 반응을 한다. 그럼 CO가 몇 개 반응하겠냐고. 산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 CO가 하나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학은요. 화학원은 1단원은 특히나 타임어택이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화학 자체가 그래. 나중에 이제 숫자 노름 하는데 넘어가면은 그지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 줄이는 팁이 된다고.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반응에 대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십시오. 뷰테인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된다. 저런 걸 이제 저런 한글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뷰테인 C4H10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산소와 반응하더라. 연소 반응을 하더라. 그럼 탄소와 수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성물은 CO2와 H2O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가 있으니까. 탄소의 연소 반응 생성물, 수소의 연소 반응 생성물.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 반응식을 완결하라는 건데, 얘 개수 1이라고 줄 거잖아. 탄소 몇 개예요, 반응물? 4개. 4개. 그러면 CO2 4개. H 몇 개예요? 10개. 그럼 H2O 5개가 있으면 수소 10개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산소 맨날 까먹는다고. 산소 8개, 산소 5개 하면은 생성물 쪽에도 산소가 총 13개가 있죠. 그럼 O2가 2분의 1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면 13이 나오겠죠. O2가. 산소 원자가. 괜찮죠? 민규 프린트 가져왔냐? 자, 밑에 이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은 한번 혼자 해보십시오. 집에 와서. 이것도 혼자 해볼 거고. 뭐 탄소 화합물의 연소 반응 뭐 일반화 있다라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CX, HY와 O2가 반응을 한다. 자,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 수소가 붙은 탄소죠. 이걸 우리가 탄화수소라 그래요.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얘가 반응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탄소 연소 생성물과 수소 연소 생성물이 나올 거예요. CO2와 H2O가 나온다. 완결을 해보면 탄소가 X개, CO2가 X개, 수소가 Y개, H2O는 그러면 2분의 Y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 원자가 EX 플러스 2분의 Y개가 있는 거거든. 그럼 O2 분자가 몇 개가 있으면 되냐? O2 분자는 X 플러스 4분의 Y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가 2개짜리니까 산소 원자는 또 EX 플러스 2분의 Y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금속과 염산의 반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염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산이야, 산. EM과 HCl이 반응한다. 이렇게 반응한대요. 금속은 물에 녹으면요, 뭐가 되냐면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그래서 먼저 뭐 EM 플러스가 될 거고, 뭐 플러스 1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되고, HCl은 물에 녹으면 분리가 되죠. 했잖아, 산. 했었죠. 통합과학 때 했지. HCl. 분리가 어떻게 돼요? E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2개로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일단은 얘와 얘가 만나서 뭐가 될 거냐? EMCl이 될 거예요. 이온 결정을 만드는 거죠. 이온 결정. 금속은 이렇게 될 거고, EH 플러스 있죠. 얘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H2가 되는 거라는 거거든. H2가 된대. EH 플러스가 만나서 H2가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공유 결합을 하려면은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H 플러스는 전자가 없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있어야겠죠. 여기 전자 있나요? 있어요. 사실은 전자가 숨어 있더라고. 어떻게 숨어 있는 겁니까? 얘 원래 지금 EM 뭐예요, 지금? 중성이죠, 중성.
얘가 갑자기 산성 용액에 녹았더니 뜬금없이 EM 플러스가 됐더라고. 그럼 뭐야? 전자 두 개를 잃었다라는 거지. 얘 하나당 전자 하나씩 잃어서 그게 두 개니까 총 전자 두 개를 잃었다라는 거 아니야. 전자 두 개가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걸 못 봐, 이걸. 전자 두 개가 나와 있더라. 그럼 얘가 누구와 반응을 합니까? EH 플러스. 두 개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가 되는 거야.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생성이 됐어요. 수소 원자 안정합니까? 원자가 안정해? 불안정하지. 왜? 옥텟을 만족을 못했거든.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니? 아니지. 뭔가를 뭘 하지. 당연히 화학 반응을 하죠. 어떤 화학 반응? 결합. H 두 개가 결합해서 뭐 만들 건데? H2요. 이래야지 안정화되는 거예요. H가 안정하다고? 그런 생각 당연히 버려야 돼요. 이 대기 중에 수소 원자가 안정한다면은 수소는 무조건 원자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대기 중에 그게 없다고. 왜? 불안정하니까. 수소 원자가 생성됐다 하면은 전부 다 H2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따지는 거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얘네들이 존재하냐 그걸로 따져보면 돼요. 봐봐. 물 안정하니? 물 마시지? 물 안정한 거예요. 물 안정한 거야. 산소 기체 안정하니? 이 산소 분자? 안정한 거예요. 산소 원자 안정합니까? 이건 안 안정해. 안정하지가 않아. 불안정해. 얘가 뭐예요? 얘가 산소 원자만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거의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라디칼이란 이름이 붙긴 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은 활성산소라고 불려요. 산소 원자만 있으면 반응성 굉장히 높아서 얘가 우리 피부를 다 노화시키죠. 활성산소. 이런 거 세특 때 뭐 쓰죠. 세특 때 보고서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거 금속과 수소가 그 염산이 반응을 했을 때 수소 기체가 나온다. 아까 CO와 금속 산화물이 발생했을 때 저기 CO2가 나온다. 이거 다 뭐냐면은 안정성을 찾아가는 느낌인 거야. 거기에서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학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더라. 자, 뭐 이제 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 볼게요. CH4와 EO2가 반응을 하면은 CO2와 EH2O가 나온다. 지금 요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 거거든.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정말 정석대로 한다면은 CH4가 1몰 반응할 때 O2가 2몰 반응해서 CO2가 1몰 나오고 H2O가 2몰 나온다. 이게 정석인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몰 같은 거 다 빼도 돼요.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 두 개 반응해서 하나 두 개 나온다라는 거야.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해도 돼. 몰이 어색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아시겠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인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 몰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확신이 되면은 그냥 그때는 또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야. 몰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얘가 두 개가 있고 얘가 6개가 있다. 그럼 반응할 때 어떻게 하겠냐? 얘가 두 개 반응하고요. 이때 얘는 6개 중에 4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한 개 반응할 때 두 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개 반응할 때 두 개 반응하고 한 개 생성되고 두 개 생성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두 개 빠질 때 얘 두 개 만들어지고요. 얘 4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응 후에는 얘는 없고요. 얘 두 개 남고 두 개 만들어졌고 4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가 이제 반응식인 거예요. 화학 반응식. 자, 여기가 이 첫 번째 줄 반응 전이고요. 반응 중이고요. 반응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자, A라는 놈이 참고 저번에 했던 거 A라는 놈이 개수를 좀 무지막지하게 키워서 한 개의 수준이 아니야. 6.02 곱하기 뭐 10에 23승계 이런 수준이 있다 그래요. 이런 개수가 있다. 이게 뭐 이제 1몰이 있다라는 거죠. 1몰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체 분자가 A라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부피가 몇 리터였죠? 그렇지, 22.4리터예요. 22.4리터. 이거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22.4리터가 있더라. A라는 기체가 그래요. B라는 분자도 똑같은 개수가 있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더라. 역시 1몰이 있대요. 똑같은 말이야. 이것과 1몰과 똑같은 말이야. 그럼 몇 리터예요? 22.4리터. 어떤 기체든 A든 B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기체 분자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다라고 한다면 1몰 또는 6.9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무조건 22.4리터라는 거죠. 아시겠죠? 즉 부피의 개수가 비례한다라는 거죠. 22.4리터에 1몰이 있는 거야. 6.9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만약에 2몰이 있다라고 한다면 2몰이 있다라고 한다면 44.8리터가 있겠죠? 1몰에 22.4리터니까 2몰 있으면 44.8리터인 거예요. 앞에 부분 몰 부분이 되게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어색할 텐데 이거 어차피 영상으로 다 있어요. 그냥 이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아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2개, 6개, 2개, 4개, 2개, 4개 이렇게 했어. 그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2리터, 6리터, 2리터, 4리터, 2리터, 4리터. 부피로 바꿔줘도 되는 거라고. 오케이? 개수를 부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더라. 또 자, H2랑 O2가 반응을 하면은 H2O가 나오더라. 2대 1대 2로 반응하던 반응식이거든. 아까 H2랑 O2랑 하나당 질량비 있잖아. 얘네들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 아니지, 영아? 몰라요? 수소 원자량 몇이에요? 1이요. 수소 원자의 질량 상대값은 1이라고. 양성자 하나짜리라는 거죠. 산소 원자의 질량 상대값은 몇이에요? 산소 원자는 16이죠. 그러면 H2는 질량 상대값이 2인 거고 O2는 질량 상대값이 3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원자량 개념 혹시 알고 있니? 오케이, 좋아요. 공부 좀 해? 몇 등급이야? 예. 자, 그러면은 얘 하나 대 얘 하나의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6. 1대 16.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대 하나의 질량이 1대 16인 거야.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H2와 O2의 개수비가 1대 1로 있대. 개수비가 1대 1이래. 그러면 얘가 질량이 1대 1이란 말과 동일하니? 아니지. 아예 다른 말 아니야? 안 되잖아.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 왜? 한 개당 질량비가 1대 16이거든. 그럼 개수비가 1대 1로 쓰면 질량비는 1대 16으로 있어야지. 이건 거잖아. 그죠? 즉,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개수비와 질량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야. 개수비에서 질량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개당 질량비가 필요한 거죠. 그 한 개당 질량비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MW의 비율이다. 몰 질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MW의 비율, 한 개당 질량 비율이 1대 16이기 때문에 개수가 1대 1이 있으면은 질량비가 1대 16인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 개수비에다가 MW의 비율을 곱해줘서 질량비가 나온 거죠. 오케이? 1대 1인 개수비에 1대 16의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해줘서 총 질량비 1대 16이 나오게 된 거라고. 만약에 개수비가 1대 1이 아니라 2대 1이었다고 하자. 2대 1. 그럼 총 질량비는
2대 1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H2O2, H2O가 되는 이 물의 생성 반응 시, 얘 보면요, 반응하는 개수비는 2대 1대 2란 말이야. 반응하는 개수비는 2대 1대 2죠. 반응하는 질량비는요, 개수비는 2대 1대 2인데 질량비는 일단 한 기당 질량비, 몰 질량비가 필요해요. MW의 B.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기당 질량비, MW의 B, 몰 질량의 B.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몰 질량의 B는 얘 2고요. 얘 32짜리고 얘 H2는 18짜리예요. 한 기당 18짜리야. 그럼 질량비 구할 수 있겠죠? 반응하는 질량비.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대 32대 2 곱하기 18에서 3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H2가 4g이 빠질 때 O2는 32g이 빠지고 그때 H2O는 36g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만약에 H2가 1g이 빠졌대, 반응을 했대, 1g이. 그럼 O2는 얼마가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은 무조건 8g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1대 8로 반응하니까. 그럼 얘는 9g이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지금 보이는 성질이 뭐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뭐야? 반응물 쪽에서 총 9g이 빠졌지. 생성물 쪽에서 9g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물 쪽에서 36g이 빠졌으니 생성물 쪽에서 36g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괜찮죠? 졸려요? 자, 20분만 더 할게요. 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을 뭐 부피비, 질량비, 개수비 지금 이거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나랑 여기까지만 할까? 잠깐 몇 가지 약속을 좀 해봅시다. 나랑 화학을 할 때 난 이런 용어들을 쓸 거다라는 거예요. A 플러스 3B가 EC가 되는 반응이에요. 이제는 뭐 H2O2가 아니라 A, B, C 미지의 분자인 거예요. 미지수야, 미지수. 미지 분자식, 미지 화학식인 거죠. 자, 반응 전에 A와 B가 5개, 6개가 있었다. 지금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 1개, 3개, 2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개수가 1대 3대 2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개수가 1대 3대 2다. 자, 내가 이제 이걸 반응을 시킬 건데 어떻게 반응을 시킬 거냐면은 딱 개수만큼만 반응을 시킬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개수만큼 1개, 3개, 2개만큼만 반응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이 말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할 거예요. 한 바퀴 돌렸다. 자, 한 바퀴 돌렸을 때 반응 후에 어떻게 되냐? 얘 4개 남고요. 얘 3개 남고요. 얘 2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린 후의 상황이야.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니? 돌릴 수 있지. 돌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게 이제 한 바퀴 더 돌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반응 후에 3개, 빵개, 4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또 반응할 수 있니? 못하죠. 왜? B가 없어. B가 없어요. 그때 우리 이 B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 B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계 반응물. 뭐냐면은 부족해서 반응을 제한하는 반응물인 거야. 이걸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전체 개수를 좀 볼 건데 원래 전체 개수가 몇 개였냐면은 A와 B 토탈 해가지고 전체가 11개였어요. 11개. 한 바퀴 돌렸을 때 몇 개가 됐냐면은 4개, 3개, 2개 해서
9개가 되네. 또 한 바퀴 더 돌리면은 3개, 4개 해서 7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2개씩 빠지고 있죠. 한 바퀴 돌릴 때마다 2개씩 빠지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바퀴 돌린다라는 거는 딱 개수비만큼만 반응을 시킨다라는 거거든. 근데 개수가 반응물 쪽에서 개수의 합이 1과 3이 더해져서 4고요. 생성물 쪽에서 2개인 거야. 즉,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반응하는 건 4개, 빠지는 건 4개인데 만들어지는 게 2개더라고. 그럼 전체가 2개씩 감소할 수밖에 없지. 한 바퀴당. 그렇겠죠? 그래서 한 바퀴당 2개씩 감소한다. 이거를 내가 델타 T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할 거예요.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란 말이고요. 차이. T라는 건 뭐냐면 토탈이에요. 토탈. 전체 변화량. 아시겠죠? 전체 변화량. 그래서 델타 T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면 2개, 한 바퀴 더 돌리면 또 2개 빠지고 총 4개가 빠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약속이야. 아직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A가 한 바퀴당 몇 개 빠지냐면 하나 빠지는 거죠. A는 하나 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6개가 있었대. A가 6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A가 2개가 되더래. 그럼 A가 4개가 빠진 거지. 몇 바퀴 돌았다는 거야? 4바퀴 돈 거죠. A만 4바퀴 돌았겠니? 다 4바퀴 돌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만 보서 얘 4,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이거를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얘 4바퀴 빠졌죠? 한 바퀴당 총 몇 개가 변한다고? 2개. 2개 빠진다고. A가 4개가 빠졌다면은 전체적으로는 8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전체 개수가. 왜? 4바퀴 돈 거니까. 한 바퀴당 2개 빠졌는데 4바퀴 돌았으면 8개가 빠져야죠. 다 비율이야, 비율. 비율. 근데 이제 화학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아마 니는 해봤잖아. 옆에서 애들이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x 플러스 2y는 뭐 3z다 이딴 거 방정식 풀고 있다고.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면요, 일단 이 비율을 쓰는 걸 연습을 할 거야. 근데 비율 쓰는 게 처음에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 보여. 니네 큐브 해봤지? 뭐 큐브가 뭔지는 알죠? 큐브가 처음엔 진짜 어렵지. 근데 나중에는 그 큐브 맞추는데 10초 걸려요. 10초, 11초, 12초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고인물이 되다 보면은. 얘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더 편해. x 플러스 2y 뇌 빼고서 그냥 연필 쓰면 되는 거거든.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비율을 잘 이용하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요, 이게 무조건 압도적으로 편해요. 얘보다 그리고 훨씬 편해요. 생각해봐. x 플러스 2y가 3z가 된다. 3원 방정식이에요. 이게 방정식 3개인데 니네 변수가 3개가 생기는 순간 그거 쉽게 풀린다고 장담해요? 어떤 날은 풀리고 어떤 날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게임 끝이라고. 이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퍼즐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고3들 보면은 화학을 어쨌든 뭐 학교에서 배우든 딴 데서 배우든 잘못 배웠단 말이야. 잘못 배운 게 지금 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자꾸 익숙해. 이게 방정식이. 이거 버려줘야 돼요. 안 풀리면 자꾸 방정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런 비율들 잘 씁시다. 델타 T 좀만 연습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가 2C가 된대요. 이거 델타 T 몇입니까? 빵. 왜? 2개 빠질 때, 하나에서 총 2개 빠질 때 2개 만들어지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전체 개수가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죠. 반응을 아무리 해봐라 이거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도 이제 표로 주어질 거야.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가 반응 전, 후에 전체 개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전체 개수가 계속 4개에서 4개래. 안 바뀌더래. 이게 실험 1이고 실험 2에 대해서도 있는데 실험 2에서는 6개에서 6개래. 안 바뀐데 반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델타 T가 빵이구나.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XC가 되는 반응이다 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데 델타 T가 빵이네? 그럼 X가 2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두 개가 되는 반응이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담배지 뭐 있나? 진짜 이거까지만 하고 끝.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A 플러스 3B가 2C가 된다. A 플러스 3B가 2C가 된다. B의 초기양이 5몰일 때 반응 완결 후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초기양이 5몰일 때 이건 내가 이제 주로 저런 조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제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값. 초기양이 5몰이라 했잖아. 5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냥. 5개.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다. 저런 조건 또 있고요. 이건 이제 상대값 조건인 거야. 비율. 얜 단독값이고 얜 엮인 값인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두 가지가 엮여 있다는 거고 얜 지 혼자 단독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 조건 두 개 중에 뭘 쓸 거냐? 라고 물어보면 우린 당연히 엮인 값을 써줘야 돼요. 식은 안 써. 식은 안 쓰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식이 있는 상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단독값은 식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저거 5몰 실제로 넣으면 뭐 어쩔 건데. 그냥 5몰이다라는 거지. 근데 비율을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2분의 1이다. 저거 어떻게 쓸 건데? 대충, 가장 대충 표현합니다. 상대값으로. 전체가 2개인데 C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상대값을 쓰는 거야. 그러면 C는 개수 2짜리거든? 얘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B가 1.5개가 빠졌고 A는 0.5개가 빠졌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상대값을 쓰니까 이렇게 채워지네. 자, 얘가 하나야. 근데 이제 AA 양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상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가 한 개 반응물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B가 한 개인 것도 있겠죠. B가 한 개 반응물. A가 한 개 반응물이란 건 뭡니까? A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 후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야. 그럼 전체 2개인데 C가 하나야. 그럼 B가 하나가 있어야지. 그래야 맞춰지겠죠. 그럼 위에도 채워지네. 0.5개 빠져서 없어? 원래 0.5개가 있었구나. 1.5개가 빠졌는데 그때 하나가 남았어. 원래 2.5개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봐야 돼. 전체 중에 C가 2분의 1이다, 2대 1이다 라는 상대값으로부터 나온 값들인 거지, 이게. 쭉 이어져서 나온 거잖아. 그럼 얘가 다 엮인 값이라는 거예요. 다 관계가 있는 값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밑에 B가 한 개인 것도 봅시다. 역시나 똑같아요. 전체가 2개인데 그 중에 C가 하나인 건 똑같다고. 근데 B가 한 개라는 건 뭐예요? B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B가 없다라는 거야. B가 없다. 그럼 A가 하나가 있어야겠지? 역시 C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이건 똑같을 거고 A가 하나가 남았대. 0.5 반응에서 하나가 남았어? 그럼 원래 1.5개 있었다라는 거고 1.5개 빠져서 없어졌다면 1.5개 있었다라는 거고 또 다 엮인 값이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B가 뭐라 그랬냐면 초기양이 5몰이라 그랬어. 초기양이 5개라고. 그러면 상대값 2.5가 5몰일 때는 A가 한 개 반응물일 때는 상대값 2.5죠, B가. 이게 5몰일 때는 0.5라는 상대값은 1몰이라는 거예요. 5대 1이잖아. 그죠? 밑에도 1.5라는 상대값이 5몰일 때는 1.5라는 상대값 역시 5몰이겠죠. 뭐. 그래서 A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A의 실제 값으로 가능한 거는 1몰과 5몰이 있는 거죠. A는 1몰도 가능하고 5몰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화학이에요, 요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